구독자님, 지금부터 딱 일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날이 코앞입니다. 혹시 명절 준비하시면서 무심코 남에게 건네려는 물건 하나 있으신가요? 만약 그 물건이 구독자님의 1년 금전운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설 전 일주일 사이 갑자기 재물운이 막히고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뜻으로 나눠준 물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새해 복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구독자님, 대부분은 명절을 그저 정이 오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이거 좋은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거 집에 많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건네시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설 지나고 나서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사업이 갑자기 막히거나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상하게도 설 전에는 괜찮았는데 설 이후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평소에는 절대 내주지 않을 물건도 쉽게 건네버립니다. 특히 오래 사용하던 물건, 내 손때가 묻은 물건, 내 집에 기운이 스며든 물건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구독자님의 금전운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 재물의 흐름, 돈의 씨앗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명절 전 일주일 가장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한 해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3단계 해결책 예고, 기대감 형성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막용 호흡 분리 40분 영상에 맞게 충분히 확차. 3단계 해결책 예고. 그래서 오늘은 설날 일주일 전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미신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명절을 앞두고 지켜왔던 생활 속 풍수의 지혜입니다. 구독자님이 지금부터 단 일주일만 조심하셔도 올해 재물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준비물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의식도 없습니다. 지금 집 안에 있는 물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딱 그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무심코 건네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끝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막을 것은 막고, 끌어올릴 것은 끌어올리는 법. 설 전 일주일은 돈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만 부자들은 이 시기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독자님의 금전운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손에 쥐고 집 안에 두고 사는 물건들은 우리의 생활 기운과 연결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한 공간에 머문 물건은 그 집의 흐름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공기가 다릅니다. 밝고 정돈되어 있고 활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손님이 끊긴 가게는 들어가는 순간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님 집 안에 1년 이상 함께 있었던 물건들은 이미 그 공간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물건은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지갑, 소금, 복주머니, 오래 쓴 가방, 시계.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재물의 흐름이 스며든 그릇입니다. 풍수에서 돈은 물과 같다고 봅니다. 물이 담기는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맑게 유지되듯 돈도 담는 그릇이 안정되어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 집의 기운을 담아온 물건을 명절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에 담긴 재물의 기억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것은 운을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흐름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설 전 일주일은 그 흐름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기운이 정리되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전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기에는 작은 변화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사 직전에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설 전에도 집안의 중심 물건을 함부로 내보내면 재물 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명절 전에는 집안의 중심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안정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탈을 막는 5단계 중간 리마인더 각성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막용, 호흡 분리 강한 집중, 유도. 5단계 중간 리마인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함께한 물건에는 집안의 기운이 축적됩니다. 둘째, 재물과 관련된 물건은 돈의 흐름과 직접 연결됩니다. 셋째, 설 전 일주일은 기운이 가장 예민한 전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래도 설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바로 그 생각이 금전운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하필 설 전 일주일인지, 왜 부자들이 이 시기를 더 조심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집안의 돈 흐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 전 일주일 동안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쓰던 복주머니입니다. 구독자님 집에 복주머니 하나쯤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복과 재물을 담는 상징입니다. 오랫동안 집에 걸려 있었다면 이미 그 안에는 구독자님 집안의 기운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안에 동전이나 쌀을 넣어두셨다면 그 의미는 더 강해집니다. 이 복주머니를 이거 좋은 거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서 건네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재물의 기억도 함께 이동합니다. 완전히 새 것을 사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에 걸려 있던 것, 이미 사용하던 것만큼은 절대 주지 마세요. 둘째, 복조리입니다. 복조리는 복을 긁어 모은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설 새벽에 산 복조리는 한 해 재물운을 모으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몇 년간 사용하던 복조리를 명절이라고 나눠주면 그동안 긁어 모은 복의 흐름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복은 모으는 것이지 흩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쓰던 소금 단지입니다. 소금은 정화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소금은 그 집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을 통째로 건네거나 덜어서 나눠주는 것은 집안의 보호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 산 소금으로 하세요. 집에서 쓰던 것은 지키셔야 합니다. 넷째, 쓰던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몇 년간 사용한 지갑에는 돈의 흐름과 습관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멀쩡하니까 줄까?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던 지갑은 내 금전 흐름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설 전에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다섯째, 오래 사용한 개인 성공 물건입니다. 첫 계약 때 썼던 가방, 사업 시작할 때 차고 다니던 시계, 시험 합격 때 쓰던 펜, 이런 물건들은 구독자님의 성공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이제 안 쓰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넘기면 성공의 흐름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억은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 전 일주일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설 준비하면서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는 태도입니다. 시장에 갔어. 몇백 원, 몇천 원을 끝까지 깎으려는 모습. 알뜰한 것과 인색한 것은 다릅니다. 설은 한 해를 여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움켜쥐는 태도는 돈의 흐름을 막는 신호가 됩니다. 돈은 흐르는 성질을 가집니다.
지나치게 움켜쥐면 오히려 흐름이 멈춥니다. 형편에 맞게 준비하되 정성을 우선하세요. 둘째, 집을 어둡게 두지 마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 현관은 재물의 입구입니다. 이곳이 어두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설 전 일주일은 현관 불을 밝게 켜두세요. 전기 아끼겠다고 낮에도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밝음은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은 재물과 연결됩니다. 셋째, 환기를 하지 않는 것. 춥다고 창문을 며칠씩 닫아두면 집 안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재물 흐름과 같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이라도 반드시 창문을 여세요. 특히 거실, 주방, 화장실. 이 세 공간은 돈과 직접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전에는 큰돈을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특히 비상금, 목돈, 급하게 빌려주는 돈. 이 시기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씨앗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파종 직전의 씨앗을 남에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설 전 일주일은 씨앗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빌려주지 마세요. 시계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시간은 곧 기회이고 기회는 돈과 연결됩니다. 특히 늘 차고 다니는 시계는 개인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계를 넘기는 것은 기회의 흐름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전환기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설 전이라고 했어. 집안 물건을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묵은 건 다 버려야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설 직전에는 집의 중심 물건을 대량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물건, 지갑, 금고, 통장 보관함, 사업 서류, 계약 관련 물건. 이것을 한 번에 치워버리면 재물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정리는 하되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둘째, 설 전에 큰 갈등을 만들지 마세요. 돈 이야기, 상속 이야기, 과거 빚 이야기. 명절 직전에는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감정이 크게 흔들리면 그 기운이 새해 첫 흐름이 됩니다. 특히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절대 피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사람 관계가 막히면 돈길도 막힙니다. 셋째,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설이니까 이번에 크게 벌어야지. 이번에 투자 한번 세게 들어가자.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십시오. 전환기에는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 우선입니다. 부자들은 설 직전에 크게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점검합니다. 넷째,
밤늦게까지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지 마세요. 올해는 잘 될까? 돈 괜히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불안이 기운으로 굳어집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은 더 잘 사는 것 같네. 친척은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비교는 재물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비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 전 일주일은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는 돈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문을 닫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 전 일주일. 이 시기는 한 해 재물운의 씨앗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첫째, 쓰던 복주머니, 복조리, 소금단지, 지갑, 성공 기억이 담긴 물건은 절대 함부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둘째, 큰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시계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집을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셋째, 인색함, 갈등, 비교, 불안은 재물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흐름을 지키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고 공간을 통해 머무릅니다. 구독자님이 이번 설 전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보내신다면 올해 재물운의 바탕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물건을 건네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관을 밝히고 집을 환기시키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새 지갑을 준비해도 좋고 지금 지갑을 깨끗이 비워도 좋습니다. 새 소금을 채워도 좋고 복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설은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새해 복 맞이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날 당일 반드시 해야 할 재물 부르는 아침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